네, 삼각함수의 뜻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역시 비교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삼각, 비라는 거를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우죠? 그거하고 뭐예요? 삼각 함수죠. 근데 이제 삼각 비를 시작해보면 여기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율이 숨겨져 있는 거고, 삼각 함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노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죠. 얘는 좌표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삼각 비율에서 삼각 비에선 있잖아요. 얘가 어디서만 다르게 되냐면 얘는 예각 삼각형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대상이 예각 삼각형인데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좌표 평면에서의 각이에요. 그렇죠? 좌표 평면에서의 각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는 이제 예각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예각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0부터 360도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0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720도도 가능하죠. 360도 두 바퀴 돌렸으면 되는 거니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비인데, 그러면은 이제 함수는 그러면 각을 이제 어떻게 좌표 평면에서 각을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을 잴 때 어떻게 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게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를 전부 다 시초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시초선인데 얘가 지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도는 거죠.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를 1이라고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기를 잴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그 삼각함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일반각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 위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없어요. 위치 관계라는 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에서 180만큼 더 간 거죠. 그럼 베타는 여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각을 재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초선부터. 그러면 여기가 베타라 그러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180 뭐 이런 관계를 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80도이다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다양한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바퀴 더 돌아온다고 하면은 베타는 지금 한 바퀴 더 간 거죠. 베타는 알파 더하기 360도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y는 x에 대해서 만약에 또 대칭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뭐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할게요. y는 x라고 하면은, 여기 y는 x선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알파,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얘도 알파가 되는 건데, 얘가 뭐예요? 이렇게 재면 각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초선에서부터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야 돼요? 90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납득이 되죠? 왜냐면 혹시나 해서 해줄게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얘 기울기 뭐예요? A분의 B죠. 여기 하면은 얘 뭐가 돼요? 여기 A 되고 여기 B잖아요. 그럼 얘는 B분의 A예요. 그럼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호도법이 뭐냐면은, 이제 각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파이가 맨날 내가 뭐라고 써요? 2-2에서도 맨날 그랬죠. 180도라고 쓰잖아요.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 효과를 말하면은, 효과가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도라는 거는 어떤 거죠? 뭐 3도라는 거는 이게 3도라고 쓰죠. 그러니까 도가 뭐예요? 얘가 단위라는 거죠. 이게 4학년 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때 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있을 때 좌표평면이라고 하진 않을 텐데, 초등학교 때.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표시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4cm하고 여기가 3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cm 하고 곱하기 3도라고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왜냐면 얘는 단위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2cm 곱하기 도.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이런 단위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과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헷갈리겠죠. 각도가 지금 6도인지 12도인지 그럼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섞어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건 각을 도가 아니라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단위원이죠. 단위원인데 여기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고 하면 여기를 R만큼 같다고 하면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 각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1 라디안에서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포도법을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R만큼 갔을 때 R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원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원 전체는 몇 도예요? 360도죠. 그렇죠? 그러면은 360도인데 그러면은 360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360도일 때 거기 길이가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2파이 r은 그러면은 1라디안일 때를 지금 그죠? 1라디안일 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식 세우더라? 비례식을? 미쳤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R이잖아요. R. 이게 지금 각이죠. 각. R 대 뭐냐면 이제 2파이 R. 이건 전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대 360도 X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몇 도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은 곱하면 2파이 R X가 360도 R이 되는 거니까 R 사라지고 2가 넘어가면은 X는 파이분의 뭐예요? 180이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X는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도라는 게 알파도가 이제 파이분의 180인데 이게 뭐예요? 알파도가 X도가 X죠. X도가 얘가 1라디안이라는 거죠. 1라디안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1라디안이니까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이 지금 1라디안이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없다며요. 1은.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다가 되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각도를 단위를 뭘로 바꿨어요? 지금 파이를 우리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뭐라고 그러죠? 3.14라는 점점점 무한히 이거 순환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무리수죠. 이거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각도를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막 이제 3cm 곱하기 파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거 숫자니까 전부 다. 그쵸? 좋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잘 썼죠? 네,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라디안을 그렇게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하고 호의 넓이를 배우게 되는데 되게 쉬워요. 근데 정의 자체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L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L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R이 몇 번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세타면은 R이 몇 번 가는지죠. 그러면 L은 R이 몇 번 가는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몇 번 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세타 가지고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R 세타. L은 R 세타예요. 그래서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알려고 하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직관적으로 외우게 하면은 이거 L을 뭐로 보자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높이. 높이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밑변은 뭐예요? R이죠. 밑변은 R인데 여기가 높이에요. 높이 L이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R 곱하기 높이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비슷하잖아요. L하고 이거하고 높이하고 그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RL이죠. 다시 쓰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유노? 좋아요. 그래서 반지름 됐고 이제 삼각함수 진짜 이제 뜻과 성질을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거를 이제 극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맨날 말하는 게 우리 어떻게 외워요? 사인을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댔죠. R분의 Y 사인 함수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라고요? R하고 관련돼 있다. 그 R이랑 Y랑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막 돌겠죠. 도는데 여기서 뭐예요? Y 값이 0이죠. 여기 가면 뭐예요? 1이죠. 그 다음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은 여기를 이제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를 표시하면 얘를 뭐라고 하면 R이죠. 그럼 여긴 뭐가 돼요? R 사인 세타. 왜냐면 사인 세타의 정의 자체가 뭐니까 사인 세타의 정의 자체가 R분의 Y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삼각비랑 달라요. R은 무조건 양수겠지만 Y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음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납득이 되죠? 여기가 뭐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탄젠트 가르칠 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맨날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납득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부호를 또 판정을 해보면 되게 쉽죠.
y랑 관련돼 있다니까요. y랑 관련돼 있으니까 1, 4분면에서는 얘는 뭐예요? 사인 값은 양수, 2, 4분면 양수, 3, 4분면 음수, 여기도 음수가 되네요. 여기는 그리고 다시 1, 4분면에서는 x 코사인 값은 양수, 그 다음엔 음수, 여기도 3, 4분면 음수, 여기선 양수. 되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는 지금 기울기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고, 기울기 값 2,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를 되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보세요. 얘가 r 코사인 세타고 얘가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직각이죠, 무조건 직각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점을 좌표계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했다고요? 극 좌표계. 얘는 뭘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배우죠. 직각좌표계를 배우는데 걔는 x, y인데 얘는 x하고 y만 있으면 모든 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r하고 세타 각만 있으면은 모든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극좌표계죠. 근데 어쨌든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뭘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피타를 쓸 수 있죠. 피타를 쓸 수 있는데 걔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r 제곱 걔가 반지름 제곱이 되는 거죠. r제곱 약분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가 되는 거죠. 요것도 외우시고 당연히 우리 이제 뭐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사인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사인으로 나누면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요. 원래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걔가 뭐예요? 걔가 탄젠트거든요. 왜냐면은 코사인이 뭐라고요? r분의 x라면서요. 사인은 뭐예요? r분의 y죠. 그러니까 x분의 y잖아요. x분의 y가 뭐예요? 걔가 탄젠트거든요. 납득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됐으니까 탄젠트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탄젠트 제곱분의 세타분의 1이죠. 근데 얘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기억나나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탄젠트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얘 코가 있어요, 없어요? 코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얘 사인이잖아요. 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코 시컨트가 되는 거죠. 코 시컨트의 SC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또 뭘로 나눠볼 거냐면은 얘는 지금 뭐 한 거죠? 나누기 사인 세타를 한 거죠, 얘가.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코사인으로 나눠봐야겠죠?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얘는 코가 이미 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위에는 시컨트가 돼요. SEC 제곱 세타. 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도 파생되는 건데 외워두세요. 편해요, 살기. 자,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프는 여기 단위원으로 이해해볼게요. 단위원으로 이해해보면 아까 전에 사인은 뭐랑 관련돼 있죠? y랑 관련돼 있다는 건데, 내가 이거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죠. y가 투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있죠. 불이에요, 불이 있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냐면 벽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납득이 되죠? 그거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걔가 0부터 출발을 하겠죠. 처음에는 뭐니까? 빵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게 돼요? 1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x가 아니라 뭐예요? 각에 대해서 정의되니까 세타에 관해서 정의되는 거고, 여기는 y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1까지 올라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파이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까지가 180도니까 걔가 빵 되는 거잖아요. y제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등분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파이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사인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이나요? 뭐예요? 그릴 때는 몇 등분해서 그리는 게 좋죠? 그릴 때는 4등분해서 이렇게 꼭 그리세요. 이거 스케일 꼭 맞춰서 그리시고, 최대값은 당연하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사인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r만큼 커지게 되면 걔도 어떻게 돼요? r만큼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1이라고 기억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주기는 당연하게도 몇이에요? 2파이가 되겠죠. 2파이가 뭐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2파이가 360도거든요. 주기 t는 자, 함수예요.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특징이겠죠. 주기 t는 걔가 뭐가 되냐면 360도, 즉 다시 말해서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 특징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죠?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네요. 원점 대칭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 그러죠? 기함수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 사실 기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원점 대칭이다. 이것도 특징이죠. 주기 1번, 원점 대칭 2번. 그리고 또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그래로 가야겠네요. 코사인 여기 위에다가 뭐 바로 한번 그려보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뭐냐면은 처음에 0일 때는 1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2파이 됐을 때 걔는 지금 x좌표가 빵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이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죠? 걔가 뭐가 돼요? 파이까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2분의 3파일 때는 다시 빵, 그리고 여기일 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x 좌표값이 0이죠. 여기 그 다음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예요? 0, 그 다음에 다시 1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이나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90도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그래프나 사인 그래프를 뭐 x축 방향, 양의 방향이건 음의 방향이건 상관없이 있잖아요. 90도 정도 옮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꼭 양의 방향으로 옮겨야겠네요. 양의 방향으로 90도 정도 옮겨주면은 걔가 사인 그래프하고 겹치게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걔도 t가 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예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식을 써보면은 y축 대칭식이 f-x는 fx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치역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를 분석하려고 합시다. 탄젠트 함수는 뭐예요? 얘가 그거죠. 그러니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180만큼 반복됐을 때 똑같은 거죠. 0도일 때하고 180도일 때하고 기울기가 어때요? 빵으로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45도일 때하고 225도일 때는 180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기울기도 어때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주기가 바뀌겠죠. 뭘로 바뀌겠어요? 2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파이만큼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얘는 정근선이 돼요. 왜냐면은 이 중1 때 배웠죠. 기울기를 무한대에서 정의하지 않거든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일 때는 0도죠.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선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거네요. 얘도 그러면 보이면 알겠지만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주기는 뭐가 되는 거죠? 1번 주기 t는 얘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얘도 원점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원점 대칭식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도 끝이에요. 그리고 정근선 있는 거 알겠죠? 정근선은 2분의 파이만큼 주기로 생기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맨날 가르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y는 a의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게 되면은, 자, 뭐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뭐예요?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라고 바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은 얼만큼 이동되죠? 플러스 d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리고 또 a랑, 자, 이제 뭐 나만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a분의 y가 있고 얘가 b분의 1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y축 방향으로 a배죠. a배니까 얘는 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최대 하고 최소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x축에서는 뭐예요? b분의 1배죠. x축에서는 b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에 영향을 끼쳐요? t 뭐예요? 즉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정보를 알면은 문제를 좀 행복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성질들은 뭐 별거 없어요. 보세요. 2n파이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면은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탄젠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x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원래 각의 방향이 어디로 되는 거죠?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초선에서 이렇게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초선 여기서 이렇게 재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니까 원래 사인 값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얘는 지우고 사인 값이 여기 있었으면 얘 원래 양수였잖아요. 근데 똑같이 대칭으로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x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표현하지 않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네요. 그리고 탄젠트 x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대칭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칭이 돼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으니까 y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붙인 거랑 지금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기호를 두 개 썼네.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x도 되게 쉬워요. 파이 플러스 x가 아니라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이게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사인은 뭐가 됐어요 지금? 여기 합동이죠. 지금 여기가 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각을 그렇게 재는 게 아니라 지금 삼각 B를 이용해서 지금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미안해요.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뭐예요? 파이죠.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걔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는 걔는 뭐가 되는 거죠? 걔도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하죠. 왜냐면 x는 뭐라, x는 코사인이랑 관련돼 있는 거, y는 사인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x, y 부호가 전부 다 뭐가 됐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얘는 똑같죠.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어때요? 얘 일직선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기 약간 이상하지만 일직선이요. 파이 플러스 알파가 그냥 탄젠트 알파라고 그냥 쓰면 되겠네요. x가 아니라 알파죠. 좋아요.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은 걔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왜 그런지 알겠어요? 다시요. 갔다가 마이너스 알파만큼 돌아온 거니까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랑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잖아요. 근데 일정하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x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왜냐면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게 되면은 걔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기울기에 정확히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대망의 2분의 파이로 가봅시다. 2분의 파이로 가보면 2분의 파이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더 갑시다. 예,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지금 닮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가 또 뭐가 되죠?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그럼 얘는 지금 사인 값이 원래는 R분의 B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R분의 B가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지금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하게 되면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 원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사인을 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인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요 점에 대해서 사인을 돌렸으니까 R분의 A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R분의 A인데 그럼 걔가 뭐가 돼요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걔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R분의 A는 여기 오른쪽 알파에서 보면은 코사인 알파랑 그냥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해보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B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R분의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가 되는 거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고쳐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은 걔는 어떻게 되죠? 걔도 한번 해볼까요? 걔도 해보면은 조금 귀찮지만 다 해줄게요. 2분의 알파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인데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빠졌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아까 대칭인 꼴이 그런 꼴이죠. 여기도 알파. 여기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다시 해보면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보면 지금 사인을 돌리게 되면 R분의 뭐예요? R분의 Y잖아요. R분의 Y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AB라고 하고 여기 AB라고 해보게 되면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R분의 Y면 얘가 R분의 A가 됐었던 거니까 그냥 양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돼요 지금? R분의 A니까 그냥 양수로 나오는 거죠. 코사인 알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보게 되면은 걔는 지금 R분의 B잖아요. 그렇죠? R분의 B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가 돼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석으로 유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야매를 내가 알려줬었죠. 야매가 뭐냐면은 파이는 어때요? 완전하죠. 2분의 파이하고 2파이는 완전해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는 2로 나눠졌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난 불완전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각기 있어요. 그 4분면에 주인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거든요. 주인들이
생각해보면 여기는 모두가 주인이에요. 왜냐면 x도 양이고 y도 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y만 양이죠. 이사분면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 거예요? 걔는 사인이 주인인 거예요. 왜냐면 사인이 y랑 관련돼 있는 거 걔가 양수니까.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얼싸 탄.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양수인 애들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수인 애들. 근데 여기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둘 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탄젠트가 주인이겠죠. 왜냐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라고 하면 양수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사 탄 코. 여긴 코사인이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뭐예요? 지금 코사인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할 때는 뭐냐면은 걔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사인 2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2파이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럼 사인으로 그냥 빠져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2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 알파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암이에요. 암에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파이에서 더가 조금 한 칸만 더 간 거죠. 한 칸만 더 가면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결정하는 애냐면 요거는 부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가 주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알파가 돼요. 납득이 되죠? 그러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해보면은 얘도 고쳐볼게요. 얘 2분의 3파이죠. 어때요? 지금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코사인이 되고 그리고 알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파가 돼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 하고 근데 부호 결정할 때 얼싸 탄 콘데 여긴 누구 거였어요? 코사인 건데 지금 바꿀 때 뭐였어요? 사인이었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뭐 야매가 됐건 뭐 제대로 됐건 뭐든 열심히 다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풀면 되는 거예요. 파이팅!